네, 여러분들 방금 진행된 깜짝 이벤트 잘 참여하셨나요? 댓글창 보니까 막 참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김희진 사랑해 이런 거는 이런 사랑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자유로운 소통 아주 좋아요. 예. 한국전력공사 취업 성공하자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2021년도 인크루트에서 발표한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탑2에 뽑혔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공사의 인사처 인재채용부 권두리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대졸공채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권두리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니고. 예. 예, 첫 번째 어디예요?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인천공항 공사이지 않을까. 나랑 비슷해.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시작에 앞서서 아쉽게 네. 제가 알기로 저 때는 항상 한전이 1등이었거든요. 네네. 왜 아쉽게 2등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사실 1, 2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네. 아쉽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채용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이 조금 줄은 게 그렇다. 네네. 실제 인사 담당자님 입사하실 때는 1위 아니었어요? 거의 그랬었죠. 네네. 거의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채용 설명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국전력공사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채용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저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저희 대졸 수준 공채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 절차를 이제 단계별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의 역사와 현재 위치, 그다음에 저희 전반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인재 육성 체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1887년에 이제 건천궁 점등 이후로 이제 쭉 시작을 해서 약 120여 년에 달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명이 바뀌고 이제 뭐 합쳐지고 분할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큰 흐름이 1982년에 한국전력공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출범을 했고요. 2001년도에 저희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할이 됐고 이제 2014년 15년 경에 저희가 본사를 이제 삼성동에서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빛가람 한전 시대를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경영 성과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세계 속의 한전 이런 타이틀을 들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력 회사라는 좀 약간 낡은 이름보다는 좀 이제 유틸리티 기업이라는 형태로 조금 이제 저희가 정체성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브스 선정 이제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순위에서 최근에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16년도엔 1위까지 하고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제 유틸리티 기업으로 계속 커나가고 있고요. S&P 이제 신용 등급을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이제 다른 해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국가 자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용 등급이.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고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전력 사업 구조인데요. 일단 저희 한전의 기본적인 업은 이제 전력 판매와 이제 손배정만 이제 유지 보수인데, 일단은 저희가 발전 자회사들이 이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한국수력원자력부터 시작해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 남부, 동서발전 이렇게 저희 자회사들이 있고요.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희가 이제 송변전 이제 망을 관리를 하면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전달을 하고 이걸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외에도 뭐 한국전력기술이라던가 KPS 이런 여러 가지 전력 그룹사들과 함께 가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전력 시장을 유지하는 거는 전력 거래소에서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조직 및 인원인데요. 저희가 일단 7월 말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직 개편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기획본부라고 맨 처음에는 기획본부였는데 그쪽에 저희가 전략혁신본부라는 본부를 새로 만들어서 이따 설명드릴 신사업 관련 분야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본부, 36개 처실, 그리고 국내외 273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아시겠지만 집 인근에 다 한전지사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원은 지금 직원이 대략 2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요. 경영은 이제 저희 경영하시는 이제 임원분들이 경영 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이외에는 뭐 사무 기술, 송배전, 이제 원자력 발전, ICT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급 체계는 이제 1직급, 2직급, 3직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1직급부터 3직급까지는 저희가 이제 간부라고 흔히 이제 통칭이 되고요. 4직급부터가 흔히 생각하시는 직원인데, 여러분들을 이따 설명드릴 대졸 수준 공채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4나직급 이제 대졸 수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리님이라고 보통 호칭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연차가 쌓이시면은 이제 호칭이 과장님, 4가직급으로 바뀌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차장으로 승진을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3직급 차장, 2직급 부장, 그다음에 1직급 처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네, 일반직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게 수석 직군이 흔히 생각하시는 1직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책임 직급이 한 부장급, 선임급이 차장급, 일반 연구원은 이제 4직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가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좀 분야에 대해서는 고문이나 전문 계약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업 현황인데요. 저희 해외 사업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사업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UAE에서 저희가 원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화력 발전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 관련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조금 이제 개발 도상국에 가서 저희가 송배전망 전체를 이제 시스템을 파는 그런 형태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자원 개발 사업도 해외 사업의 하나로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6개국에서 47개 프로젝트 해외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재 육성 체계인데요. 이제 입사를 하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입문 교육과 그다음에 좀 심화 교육들, 직무 기초 교육, 그다음에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탤런트와 이제 기본 역량, 펀더멘탈 탤런트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탤런트 쪽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석박사라던가 이제 MBA 교육이라던가, 혹은 저희가 이제 회사의 가장 강점으로 꼽는 것이 지금 주니어 엔터프레너십 앤 비즈 디벨롭먼트 이런 교육이 있는데, 요거는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글로벌 챌린지라고 불리던 교육이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해외 사업에 이제 있어서 다양한 전력 유틸리티들이 있는데, 저희 경쟁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관련된 기관들을 좀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교류를 하고,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탐방하는 일종의 해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위 직급으로 발돋움할 그런 준비를 하시게 되고,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저희가 뭐 실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어학 교육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영 후계자 또는 이제 초급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저희가 인재 육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주니어 이게 JBG 이제 교육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밑에 지금 5분이 실제로 이 교육을 가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내가 미국 뉴욕에 가서 어디를 방문하고 이제 뭐 한번 탐방을 해보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잠깐 못 나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재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방식은 저희가 직급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4직급에서는 이따 설명드릴 이제 대졸 수준 공채, 그리고 저희가 고졸에 대해서는 따로 고졸 채용형 인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얼마 후에 공고를 낼 건데, 전문 직무에 대해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직급 전문 인력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본사 소속이신 분들도 있고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졸 신입사원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소에 2년 근무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업소에 조금 근무하시다가 이제 역량을 조금 쌓으시면 본사로 이동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 6직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더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는데, 흔히 이제 태풍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저희 이제 전주들이 가끔 이제 뭐 도괴가 되거나 이제 망가지거나 정전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출동하셔서 그걸 수리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송배전 정기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따로 뽑는 저희가 5직급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사서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이런 특정 직무들에 대해서 6직급 전문 담당원 채용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쪽에 보시면은 연구직과 전문 계약직인데요. 연구직과 전문 계약직은 저희가 지금 수시 채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분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하반기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세부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부서 의견을 받아서 좀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시 채용이라고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분들은 본사나 특수사업소에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요. 전문 계약직 분들은 이제 전문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3직급 이상 수준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흔히 생각하시는 뭐 사내 변호사라던가 이제 회계사라던가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는 전문 계약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체험형 인턴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공공기관 중에서 아마 제일 대규모로 운영을 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900명 정도로 선발을 했고 하반기가 좀 공교롭게 저희가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이제 진행해 보시기를 이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회사 채용 이제 통계와 트렌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연도별 정규직 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15년도에 한 1,041명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6년도를 시작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1,500명 이상을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1,700명 이상으로 좀 피크를 찍었다가 작년에 저희가 1,550명으로 조금 내려왔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분들 인퇴를 하심에 따라서 이게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100명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채용 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강화로 사회 형평적 채용을 실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보훈 대상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차상위가 밑에 이제 저희 기초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우대를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 목표제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인 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는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인재 분들을 저희 회사로 이제 채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이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제 사진 같은 것들 전혀 받지 않고요. 실제로 서류 전형 때 한번 지원서를 넣어 보시면 저희가 사진이나 생년월일 넣는 칸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나 사진은 저희가 서류 전형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 받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에서도 저희가 이제 면접위원분들께 여러분의 이제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조차도 한 번 더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번호를 다시 드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시는 굉장히 철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인재상인데요.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요 네 가지가 그대로 이제 나와 있어요. 보다 좀 큰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 이제 조직의 미션이라던가 비전이라던가 그걸 실행하기 위한 이제 전략으로서 이제 밑에 인재상이 있는데 여긴 지금 인재상만 지금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기업가형, 통섭형, 가치창조형, 도전적 인재 요 네 가지가 저희 회사의 주요 인재상인데 기업가형은 이제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사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근데 요거는 이제 자기의 삶을 없애면서까지 회사에 충성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조금 더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일지 항상 좀 고민해보는 그런 인재를 의미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섭형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나름의 직무를 받으실 거고 그 직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전문 영역을 좀 쌓으실 텐데 그런데 어떤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커나가시다 보면은 거기에만 매몰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업무도 그렇고 다른 외부 관계자들과 협업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플로우가 있고 내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거시적 시야가 필요할 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통섭형 인재를 저희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 창조형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어떤 다양한 외부적인 도전들이 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 회사의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 인재인데 이거는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항상 저희가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 이제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
이 직무에서 내가 좀 역량을 쌓으면은 다른 직무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배우시고 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좌절하지 않고 내가 도전에 부딪히고 또 새로운 역량을 개척하고 이런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적 인재를 함께 이제 인재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대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눈높이를 두고 있는데 이런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부인데요. 저희 채용 절차를 대졸 수준 공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대졸 공채 변경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들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미리 사전 공지가 된 내용이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필기 전형에 있어서 과락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 과락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NCS 영역에서 5가지의 이제 영역을 측정을 하려고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푸실 때는 특정 영역이 좀 쉽고 특정 영역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영역은 아예 안 푸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말 최소한도의 투자만 하시는 그런 약간 전략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5가지 영역을 모두 다 균형 있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과락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 과락제도는 저희가 몇 점 이하면 탈락 요게 아니라 해당 분야별로 하위 30% 탈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 점수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제 1개 이상의 분야에서 과락 점수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총점과 무관하게 탈락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자분들의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험 시간을 10분 확대를 했고요. 요 이제 시간 안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 말씀하시면서 채용형 인턴, 그러니까 전환형 인턴이죠. 여기에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여러 가지 직무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채용형 인턴 제도를 확대를 해왔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대졸 수준 이제 공채에 있어서도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을 할 거고요. 이제 12월 경에 입사를 하시면은 약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고 저희가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환형 인턴으로 이제 다시 전환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임용의 제한 보시면은 인턴 기간 중 평가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 정규 임용을 제한하고 해임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나갈 건데 이 내용은 저희가 뭐 이제 평가를 과도하게 해서 몇 %를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고요. 그냥 저희가 의무적인 탈락 비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평가 기준만 넘으시면은 다 전환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류 전형인데요. 저희 서류 전형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어학 점수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직군별로 추가적인 지원 요건들이 더 있습니다. 사무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 제한이 따로 없고요. 이외에 전기를 비롯한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공자 혹은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지원이 가능한데 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분야 지원 가능 학과는 저희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학과명에 전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자전기공학과다라고 하시면은 해당이 되시는데 그냥 전자공학과다라고 하시면은 전기 분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 ICT 분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전공 요건이라던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제 전기 분야 지원자분들은 저희가 관련 학과목을 30% 이상 이수하시면은 관련 전공자로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공고문의 같이 뒤편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은 저희가 보통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같이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의 채용 모토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적부평가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입력하신 어학이나 자격증들을 가지고 정량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토익 700점 이상이 이제 공통적인 어학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익 850점을 만점 기준으로 삼을 거고요. 850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시면은 어학 점수 100점을 이제 획득을 하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통 계열 가점이란 게 20점이 최대가 있는데 한국사, 그다음에 국어 능력, IT 분야 이제 기술 자격증들, 그다음에 외국어 회화, 토스라든가 오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5점씩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해놨고요. 사무 분야의 경우에는 최대 120점, 이 서류 전형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기술 분야인데요. 기타 기술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어학 점수 100점과 공통 가점 20점은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계열별 가점, 이게 기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분야라고 하면은 전기 기사라던가 전기 공사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시면 추가적인 가점을 더 드리고요. 저희가 기사 하나당 최대 가점이 10점인데 분야가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인정을 해드려요. 2개까지는. 그래서 10점, 10점 하면 20점이 최대라서 기술 분야 지원하실 때는 100점, 20점, 20점에서 총 14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서류 전형의 이제 가점들인데 저희가 뭐 이제 체험형 인턴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3%에서 5% 가점을 드리고 있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가점 대상자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3에서 10% 서류 전형 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비수도권 인재라던가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2%, 3% 서류 가점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꼭 이제 자기가 그 학교 나온 지역에 지원하실 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학교를 충청도에서 나왔는데 뭐 강원도로 지원한다라고 하셔도 이 가점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권역과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외에 저희 발명 특허 대전 입상자라던가 아니면 캡코 일렉스톤 경진대회,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전기공학 장학생,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근로자분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점이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지금 가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서류 전형은 말씀드린 정량평가와 자기소개서 적부로 진행이 되고요.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문항을 보통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하반기 공고문 나갈 때 공고문 뒤편을 보시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구성을 할 때 그 질문도 쓸데없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구성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제시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저희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이런 고급 자격증들에 대한 이제 우대가 좀 있고요. 요분들은 이제 서류 전형을 면제를 받으시고 이후 전형별로 이제 10% 가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 형평적 채용의 일환으로 저희가 취업 지원 대상자가 보훈인데요. 보훈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면제와 이후 단계별 가점을 드리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필기 전형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필기 전형은 직무능력 검사가 NCS 흔히 아시는 그 NCS인데 저희가 직군별로 NCS 5가지 영역을 평가를 할 거고 밑에 보시면은 사무, 전기, 기타 기술 분야가 각각 평가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시중 문제집 보시면 영역별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공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전기나 기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능력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전공 문제를 10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정정할게요. 기술은 15문항이 전공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각각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과락 제도를 도입을 할 거고 시험 시간도 10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필기 전형 1교시였고요. 2교시에 저희가 인성 인재상 조직 적합도 검사를 보게 이제 되시는데 흔히 아시는 인성 검사시고 요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항이 나갈 거라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풀라는 의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성향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문항 수만 보시면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풀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십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남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솔직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 필기 전형이 사실 제일 큰 난관이었는데 여기 통과하시면 저희가 3단계가 직무 면접인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실무진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가 직무 면접 점수 100점,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NCS 점수 50점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저희가 합격자 선발을 할 거고요. 면접 때도 저희가 전공 구술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 질문들을 간단히 좀 드릴 거예요. 사무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사회, 상경, 법행정 요 3가지 중에서 저희가 면접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선택하신 유형에 해당하는 어떤 전공 지식 질문들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문, 전기기사 이 정도 수준 레벨에서 문제가 나갈 거고요.
아무래도 좀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좀 기초 개념들을 준비를 해보시고 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기소개서가 아마 다들 앞부분에 생략하고 많이 말하시는데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어떤 자격사항이라던가 경험과 경력, 그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면접위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질문지를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면접 단계에서 저희가 드리는 전공 질문의 예시인데요. 이제 뭐 꼬리 질문을 좀 이제 저희가 항상 드리는 건 아닌데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워낙 많이 복기가 되어 있어서 한번 어떤 내용 나온지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 위주로 내 선택한 전공 영역에서 좀 예상 질문지를 만드셔서 준비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행정학과인데 저는 뭐 이제 관료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저희 한전 관련 이슈라던가 어떤 관련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 이런 내용들을 쓰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저희가 전공 면접에서 같이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종합 면접인데요. 앞서 직무 면접이 실무진 면접에 가까웠다면은 여기 종합 면접은 흔히 생각하시는 임원진 면접에 가깝고요. 직무 능력 자체는 저희가 필기 시험에서도 검증을 했고 전공 이제 질문을 저희가 직무 면접에서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기타 조직 적합도라던가 아니면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딜레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검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면접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술 면접 형태로 심층 인성 검증을 좀 할 거고요. 저희가 필기 시험 볼 때 아까 2교시에 인성 인재상 조직 적합도 검사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결과지를 기반으로 저희 면접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종합 면접에서는 이제 전공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이 있는 질문이 많았다면은 종합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좀 어떤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영역이라서 특별하게 뭐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평소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질문 받으시면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공 저희가 별도로 합산을 하진 않고요. 면접 점수 100점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 면접에서는 전공이 빠지다 보니까 회사 이슈에 대한 이제 어떤 비중이 좀 커지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저희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회사의 1년치 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최근에 이슈가 뭐고 주력 사업이 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서 뭐 최근에 한전 이슈 뭐 기사에서 본 게 뭐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실제 이제 면접 기출인데 뭐 이제 분야별로 이런 질문들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 이거는 뭐 다 다르실 테니까 편안하게 본인 이제 경험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 맨 밑에 보시면 딜레마형 질문이 있는데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데 혼자 사는 친한 친구가 감기약을 좀 사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회사냐 친구냐 이런 거 이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시고 있는지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이 사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에요. 면접장 가면 비슷한 좀 스타일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아주 디테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용 설명에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뭐 질문 주신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그 꽈락하거나 했을 네. 경우 탈락한다. 네. 혹시나 내가 꽈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꽈락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작년 하반기 대졸 공채부터 사실 필기 전형 점수를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받으신 점수와
지원하신 분야의 커트라인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자동적으로 아마 좀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점수에는 내가 어느 부분이 못했구나. 네네.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그 3년 연속 인크루트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2위였더라고요. 네네. 3년 전에는 1위였던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안정성, 그다음 급여와 복사한 제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전력 하면 우리가 계속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탈원전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현직자분에게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거 안 들을 수 없어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전력 판매와 이제 망 유지 보수가 주 역할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이제 밀려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측면이 있는데 이제 ESG 경영에서 E는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의 약자죠.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탄소,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 이런 좀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CDP라는 국제 기관에서 저희 4년 연속 기후 변화 대응 이제 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최근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력 혁신 본부라던가 아니면 해상풍력 사업단이라던가 관련 신사업 관련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환경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안 근처에 굉장히 대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뭐 발전소에서 한 전통적인 전원보다는 이제 분산형 전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좀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이외에는 저희가 고효율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미시적으로는 이제 뭐 좀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린다던가 이런 제도들도 있지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건물 전체 에너지와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K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오고 있고 더 크게 나가면 저희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전체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통합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한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는 저희가 해외 풍력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석탄 화력 위주가 좀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신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뭐 그린 본드라던가 뭐 ESG 채권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금 조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이상이신가요? 예. 제가 이상이냐고 왜 여쭤봤냐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물론 기술직인 친구들은 네.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고 다 아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사무직에 이제 지원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중점은 조금 다르신데 제가 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아마 사무직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저희가 ESG에서 이제 S나 G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아니면 거버넌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책임에서는 저희가 이제 나주로 이제 본사 이전을 하면서 인근의 산업단지, 에너지밸리라는 빛가람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해서 인근 기업들과의 어떤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에 좀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업 문화 이제 개선이라는 이슈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입사 5년 이하 이제 신입사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 보드를 만들어서 경영 현안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과 티타임도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사무직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Q&A를 하고 있는데요. Q&A 중간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인재상에 대해서 아까 네네. 사업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를 좀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첫 번째 8강전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통섭형 인재,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뛰어난 인재. 하나, 둘, 셋. 저는 문제 해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이요? 네. 아까 저 인재상에 통섭형 인재 봤는데. 통섭형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실무에 딱 들어가셨을 때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야 이제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본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문제 해결이다.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에는 기본이 문제 해결이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번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하나, 둘, 셋.
이거는 새로운 가치 창조에 듣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 새로운 가치 창조. 네, 좋습니다. 뭔가 그 인재상이랑 얘기한 거랑 다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치 창조형 인재 네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은 기업 가정 마인드를 지닌 인재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재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과정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기업 가정 마인드.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친구들이 네. 듣기에. 기업 가정 마인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 과정 마인드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의 이제 분야들이 좀 있고 회사의 분야들이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월급만 타가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어떤 회사에 좀 더 사익 좀 이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 과정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기업 과정 마인드는 사실 아니신 거죠. 그럼 네. 주인 정신이랑 약간 비슷하게 봐도 되나요?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기업 가정 마인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강 마지막이죠.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인재, 이건 너무 어렵다. 신뢰를 중시하는 인재. 하나, 둘, 셋. 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럼 신뢰 없어도 돼요? 신뢰는 이제 생기겠죠. 신뢰는 네네. 시간이 지나 필요한 예. 거고. 이유가 뭐예요? 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실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회사 자체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렇고 내부 고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 되어야 내가 그 다음에 신뢰를 쌓고 다른 역량도 쌓고 큰 시야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제일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제일 근원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업이랑 좀 많이 다르게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첫 번째일 것 줄 알았거든요. 신뢰는 이제 차차 쌓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차차 쌓아는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자, 어렵죠. 이제 4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기업 가정 마인드. 하나, 둘, 셋.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오, 커뮤니케이션 네.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댓글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언변이 미쳤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가 잘해서 꼽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강전에 이제 누구일까요? 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문제 해결이 뛰어난 인재. 저는 문제 해결로 가겠습니다. 오, 문제 해결. 좋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골라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죠. 마지막 결승전.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하나, 둘, 셋. 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니, 네. 주변에 소통 안 돼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닌데 네. 사실 다 중요한 가치들이긴 해요. 네네. 이 사실 이제 좀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딱 입사를 하시면은 이제 직무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당장 가시면은 상사나 뭐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께 일을 배울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고객분들이랑 굉장히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해도 안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신뢰도 쌓이고. 네. 예. 그럼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가지고 오신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서 커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스페셜리스트가 멀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이제 전체를 보는 또 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또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지금 강조하신다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는 대리님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랑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다는 거를 좀 취업 준비할 때 어필하셨는지 궁금하대요. 지금이랑은 사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네네. 저희 때는 앞서 말씀드린 1차 면접 때 그러니까 직무 면접 당시에 저희는 3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못지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경청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면접을 코로나 때문에 1대1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전은 말 잘하는 게 네. 중요한 뭐 메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사견입니다. 네. 사견도. 네. 한전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두 공정한가요? 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사실은 조직 문화에 있어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긴 하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입사하고 나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문화 개선이 저희 회사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제 10대 개선 과제 아니면 주니어 보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면서 일단 10대 개선 하고 있어요. 과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아. 뭐 네네. 개선할 때 10대 개선 과제, 5대 예. 행동 강령 이런 거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10대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뭐 정시 퇴근 문화, 이제 보고 서면 보고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끝내자.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어려운 거 문화들. 아니에요? 뭐 하기에 따라 좀 다를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어떤 게 있어요? 이외에는 뭐 회식 문화라던가 아니면 음. 업무 분장의 문제라던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뭐 수직적인 게 아니라 점점 수평적으로 네, 바뀌는- 점점 수평적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아까 뭐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네네. 이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거긴 한데 보상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위인 이유에 첫 번째로 나왔어요. 보상이 우수하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인재상 이런 걸 떠나서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리턴을 제공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보상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략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한전 그 초봉 같은 경우는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알리오에 공시가 되어 예, 있습니다. 공시가 되어 네. 있으니까 공시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무직도 해외 근무에 대한 니즈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예. 예, 아까 딱 글로벌한 거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가고 싶다, 막 꿈을 꾸게 하는 건데 갈 수 있나요? 사무직도 해외 근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하시자마자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승진하셔서 차장이 되시면은 사무직도 해외 근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 지사라든가 현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리가 공모가 나시면은 선발이 되신 분들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네, 기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너무나 좋네요. 그 이 채널을 같이 보면서 계신 분들은요, 이제 고졸 채용 준비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대졸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런 질문 있어요. 고졸 채용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라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어떤 영역에서 좀 고졸 채용이 준비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졸 채용을 사실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고졸 채용 인턴 선발을 하는데 지금 면접 저희가 준비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저희가 대졸 수준 공채라고 좀 워딩이 나가서 이게 대졸자만을 위한 전형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건 저희가 이 시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대졸 수준으로 대우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졸 수준 공채에도 고졸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합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네,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고졸이다 대졸이다 나누는 의미가 없었네요. 네, 준비를 맞습니다. 하면 네. 되는 거죠. 예. 예. 네. 자, 제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한번 제가 골라서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한 가지 특출난 이유로 면접에서 통과시키거나 통과가 된 그리고 후배가 있으셨나요? 이건 사실 제가 뭐 면접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통과시킨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후배 케이스가 네. 혹시 있는지. 근데 확실히 후배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동기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좀 특출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특출난 역량이란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도드라져 있고 나머지 부분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이거랑 좀 상계가 된다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되 내가 하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이거 꿀팁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제가 공기업 공고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하나같이 직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내가 모르는 네. 거면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혹시 그 직무가 뭐 하는지 잘하려면 음. 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세요. 우선은 저희 공고문에 예전에는 부침으로 직무 명세서가 같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상반기에도 보시면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직무 명세서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내가 사무부 직군에 지원했을 때 뭐 기획, 인사, 뭐 조직, 뭐 회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한전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저희 신입사원 브이로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군별로 이제 좀 특이한 직무들도 많이 있고 뭐 배전, 송변전 하다못해 저희 채용 관련해서도 브이로그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면접장 구경을 한번 좀 미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좀 보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신입사원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명세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명세서는 네. 뭐든 잘 챙겨봐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그거 좀 챙겨보시면 직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걸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담당자님이 선배라는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네네. 말고 선배 입장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저도 이제 면접장에 나가거나 필기 시험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다들 절박하세요. 저는 사실은 근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합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뭐가 한 부분이 엄청 뛰어나서 합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번에 바로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여러 번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때가 좀 안 좋고 내가 운이 조금 나빠서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취준생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너무 이제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게 뭐 저희 한전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도전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국전력은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우리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CJ 대한통운 만나볼 텐데요. 우리 기업 홍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